자, 이번 영상에 대한 주제는 코스피 코스닥 어디까지 갈까? 그리고 언제 꺾일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안 다룰 수가 없는 주제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언제 꺾일지는 100% 맞추기가 어렵죠. 자, 그런데 저도 생각을 하기에는 이 코스피가 대략적으로 한 7,0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한 3,000포인트까지도 열어둘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도 지수가 장중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말한 근거를 좀 보자면, 자, 바로 이 리포트를 참고할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금 현재 나온 이 리포트 말고 이 과거에 나온 리포트를 저는 주목을 해봤습니다. 자, 2025년 11월 6일날 KB증권에서 발표한 리포트가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강세장은 1986년 4월과 유사한 이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1986년 4월은 3저 호황 국면으로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로 인해서 증시가 랠리가 보였는데, 지금 현재 랠리와 거의 비슷한 이 환경이라고 판단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은 AI 확장 사이클 시작에 불과하고 닷컴버블 비교 논란은 비현실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 전망은 2020년 코스피는 5,000포인트, 장기 강세장 시나리오는 7,500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자, 이미 5,000포인트는 달성이 되었죠. 2025년 11월 달 작성된 리포트였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거는 7,500포인트가 과연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따져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 7,000포인트 정도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과거의 차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의 대세 상승장에 이 지수가 어떻게 올랐는지 분석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과거의 대세 상승장은 언제였는지, 자, 이거에 대한 기준은 증권업계 기준에서는 세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1998년 IMF 때, 그리고 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19년 코로나 시절 때, 그때 대세 상승장이 왔었다고 해요. 대체로 악재 이후에 지수가 급등을 하였죠. 지금 현재의 시기도 어때요? 과거 제가 이렇게 차트에 좀 표시를 했는데 2025년 4월달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서 증시가 급락을 했었죠. 미중 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도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지수가 낙폭을 보였었고, 그 이후에 지수는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 4월 9일에서부터 2026년 1월 30일 현재까지 지수가 9개월 22일째 대세 상승 중입니다. 제가 고점을 5282포인트라고 장중에 적어놨는데 지금 보니까 5321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었네요. 자, 어쨌든 이 과거 지수가 어떻게 올랐는지 보게 되면은, 먼저 IMF 때는 1998년 6월 16일에서부터 2000년 1월 4일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기간을 표시를 했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시기에서부터 이 시기까지 지수가 어때요? 크게 급등을 했죠. 1년 6개월 정도 걸렸고, 그리고 상승폭은 약 208%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바로 이 시기 금융위기 이후에 이 차화정 이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수가 많이 회복을 하였는데요. 자, 이때는 2009년 3월 3일에서부터 2011년 5월 2일까지 이 구간에서부터 이 구간까지 2년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992포인트에서부터 2229포인트, 상승률은 대략 한 124% 정도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최근 이 코로나 다들 겪으셨죠? 지수가 1439포인트에서부터 3315포인트까지 약 2020년 3월 19일에서부터 2021년 6월 25일까지, 그때 이 시기의 상승률은 약 130%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2284포인트부터 한 5400포인트까지 상승률을 낸다면 지금 현재 이 저가에서부터 대략 128% 정도가 나오죠. 자, 그러면 IMF 시절 때 그때의 상승률은 208%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유동성, 증시, 고객 예탁금이 100조 원을 넘어섰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리고 로봇 전반적으로 여건이 좀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IMF 때 나왔던 이 상승장, 그때 상승률은 208% 정도 상승했는데 지금 상승률은 128%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시작했던 이 지점에서 IMF 상승장 때 나왔던 상승폭까지만 상승한다고 해도 한 208% 정도 이렇게 상승한다고 하면은 대략 7,000포인트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KB증권의 목표치 7,500포인트와도 얼추 맞아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이 허황된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5,300포인트에서 약 한 30% 정도 더 먹을 구간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7,000포인트까지 열어두되 문제는 언제 꺾일지 중간에 조정장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조정장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차트의 주기를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이 지수가 21선을 돌파를 하게 된 이후에서부터 21선이 꺾일 때 그때의 최고점 기간을 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IMF 때는 자, 이 구간 있죠. 21선을 돌파를 하고 최고점 21선이 꺾일 때 그때의 기간이 72거래일간 상승을 했죠. 그리고 44일, 그리고 30일, 그리고 2009년에는 49일, 51일, 49일, 42일, 33일, 코로나 시절에는 43일, 30일 또는 이 두 개를 합쳐서 91일 정도 이렇게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물론 살짝 이탈했다가 회복을 하면 91일로 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46일, 23일, 21일. 자, 이렇게 21선을 깨지 않고 대체로 평균적으로 한 45일 정도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상승했던 초기 시점에는 이 상승 기간이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좀 길게 나오지만은 그 이후에서부터는 거의 40일 내외 정도로 21선을 이탈을 하지 않고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27일째 진행 중이죠. 그래서 한 10며칠 정도 더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추가 열악할 가능성이 있겠고, 그 이후에서부터는 지수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짧으면 약 한두 달 정도 이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 2월 중순이나 이 말 정도에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코스닥 지수는, 자,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차트에 표시를 했는데요. 자, 과거 대세 상승했던 시절, IT 버블이 있었던 시절이죠. 자, 마찬가지로 607포인트에서 2929포인트, 이때도 1년 5개월 정도, 그리고 상승폭은 382%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정확히 재면은 한 382%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기, 이 시기에 대입을 해보면 IMF 이후 이 닷컴 버블 시절의 이 상승률을 대입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지금 현재 상승폭이 대략 한 80%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한 150%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IMF 시절 때 상승폭만큼 올라간다면 3073포인트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3000포인트 떠드는 게 허언이 아닌 거죠. 이 과거의 상승률을 대입을 해본다면. 자, 그리고 꺾이는 기간, 언제 꺾일지는 제가 마찬가지로 21선 꺾일 때까지 단기간 며칠 걸렸는지 보게 되면은 50일, 42일, 39일, 47일, 26일 평균을 내보면 마찬가지로 한 4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21선을 돌파하고 나서 현재 23일째 진행 중인데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한 10며칠 정도 더 올라갈 여력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한 2월 중순 또는 2월 말부터 해서 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 예측은 100%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뷰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당연히 이 예측은 저는 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재미용으로다가 이 사람은 이렇게 뷰를 보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고요. 자, 블로그에서도 제가 이 해당 영상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좀 이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사실 영상으로 말하는 것보다 저는 좀 글로다가 설명하는 게 좀 강점이기 때문에
이 블로그, 제 블로그 들어와 주셔서 이 제가 적어둔 이 내용을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예측에 관한 글은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이 신뢰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틀리면 뭐 아님 말고요. 머리 쉬어가는 차원에서 이 재미용으로다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이 성투 하시길 바랍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더 갈 줄 알고 따라 샀는데 사자마자 귀신같이 하락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또는 눌림목자리라고 생각하고 매수했다가 끝도 없이 흘러내려서 손절도 못한 채 계속 방치하시거나 결국엔 크게 손절하고 나서 정말 힘드셨던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5년 동안 급등주 데이터 약 12,500개를 엑셀에 하나하나 직접 정리해서 통계를 냈고요. 그걸로 통계 기반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계산기에 시작점과 최고점만 입력하면 과거 통계상 반등이 가장 많이 나온 구간은 물론 비중을 얼마나 실어야 할지까지 몇 초 만에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말 통할까요? 한번 보시죠. 이 종목에서 계산기가 잡아준 매수 구간, 제가 실제로 매수했던 구간과 거의 똑같죠. 통계적 반등 구간에서 분할 익절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종목의 사례가 있는데요. 물론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통계적 지지 구간 이탈 시 칼같이 자르거나 비중을 줄여서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이게 바로 통계가 주는 기준입니다. 지난 5년치 데이터를 이 계산기 하나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시작점과 최고점만 한번 입력해서 과거 통계상 반등이 자주 나왔던 자리를 바로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막연한 이평선이나 보조지표가 아닌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확률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궁금하시죠? 이 계산기에 관심 있으시다면 영상 오른쪽 상단 링크를 눌러 강의 홈페이지에 한번 방문해 주세요.